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퍼뜨리는 조선일보. 이번 근거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부터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하는 2명을 인터뷰해 19일과 20일 2편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보도에는 영상과 질의응답 내용이 함께 실렸습니다. 다만 질의응답 내용의 3분의 1가량만 영상에서 들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질의응답 내용 중 답변이 3줄을 넘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 속 내용과 작성된 질의응답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뤄진 질의응답 내용을 그대로 적지 않고 임의로 해석해 작성하거나 짜깁기해 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도 내용과 표현상으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앞선 주장들과 맞지 않거나 논리상, 표현상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편에서는 1999년생으로 올해 26살인 리 씨가, 2편에서는 2005년생인 20살 백 씨가 나왔습니다. 앞서 리 씨와 관련해 2016년부터 복무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2015년부터 복무했다고 언급됐습니다. 리 씨는 질의응답에서 제대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한군 복무기간은 8년으로 2023년 또는 2024년 제대했어야 했습니다. 백 씨와 관련해 20살이지만 21살로 표기됐습니다. 백 씨는 2021년 5월 입대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정찰총국 소속으로 활동하다 러시아에서 폭풍군단 소속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찰총국 소속 군인은 우리로 치면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이른바 HID 요원인 셈입니다. 리 씨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평양보다 아래 있는 황해남도 신천에서 복무했고 자강도 피해 복구에 나섰다가 10월 10일 러시아로 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즉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남 공작 임무를 하던 군인을 북쪽 국경지역 수해 복구 작업에 보낸 데 이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며 러시아로 파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위부의 감시를 받으며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질의응답 내용 속에서 그는 삼지연 건설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씨는 이와 관련해 답변하면서 북한식 표현인 로시아가 아닌 러시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 씨는 러시아로는 언제 출발했나요? 라는 질문에 러시아에 간 건 우리가 출발해서 한 게 10월 10일 원래 대상 공사를 나갔다가 자강도 홍수 피해 복구 지원 나갔다가 한 달 만에 북에 철수해가지고 훈련장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10월 초에 떠나가지고 여기에 도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랫단에는 별로 말하지 않고 윗단에서 다 조직해가지고 탄약 문제라든가 피복물자 그런 거는 모두 윗단에서 다 체결해가지고 다 공급하게끔 그렇게 해놓고 사병들이랑 러시아 군인하고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도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백 씨의 경우 폭풍군단 소속이랬다가 정찰국 소속이랬다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백 씨는 지금 속한 부대가 폭풍군단인가? 폭풍군단이 아무나 갈 수 없는 부대고 우수한 인재만 뽑는다고 들었다라는 질문에 동일하게 그렇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인터뷰 말미에 다시 소속을 물어보자 이번에는 정찰국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백 씨가 복무를 시작했다고 말한 시점에는 이미 정찰국에서 정찰총국으로 명칭이 바뀐 지 12년이 지났지만 백 씨는 여전히 정찰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1월 22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신문 영상에서 정찰국 2대대 1중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2대대 1중대가 실존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기 대응에 대한 말이 다릅니다. 리 씨는 드론에 대해 배웠다. 드론에 대한 전투 형식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구성된 건 없다. 우리가 훈련할 때는 빠른 놈, 빠른 사람만이 산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정확히는 나타나면 뛰거나 은폐지에 숨거나 그런 훈련을 하고 맞바닥에 총으로 쏘고 그런 훈련만 했지 무인기를 직접 떨구는 훈련은 못 해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맞바닥은 북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조선일보는 땅바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달고 다니는 막이 무인기라는 것을 언급하며 그게 공중에서 돌고 열 영상 감지기로 서치해가지고 수류탄을 떨구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단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서치는 영어 표현 서치로 조선일보는 수색이라는 번역을 달아주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면 거의 쓰지 않는 영어 표현을 섞어 사용한 것입니다. 리 씨와 달리 백 씨는 무인기를 사격해서 떨구는 방식으로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그저 무인기 나타나면 사격해서 떨구는 걸로 러시아군이 전투하는 경험담이라든가 그런 것 듣게 되면 뭐 무인기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란 말이다. 그리고 무인기에 대처하는 거는 은폐지에 들어가거나 무인기를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경험을 말해주던데 우리 군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쏴가지고 다 떨궜단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나? 라는 질문에 교육을 받기보다도 어쨌든 말하자면 대체적으로 우리 조선인들은 사격술이 괜찮으니까 다 쏴서 떨굴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선인들은 자막이 없으면 정확히 조선인인지 조상님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 씨는 한 사람이 드론을 끌고 유인을 하면 다른 사람이 쏴서 마치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라는 질문에 그건 처음 들어본다. 무인기 맞추기 수월하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리 씨와 백 씨가 속한 부대가 달라서 대처 방식이 달랐다고 하기엔 애당초 우리는 사격술이 좋아서 무인기를 쏴서 떨군다라고 말한 부분이 걸립니다. 물론 두 사람의 주장 중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들만 봐도 두 사람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는 무인기를 보면 사격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갔다는 주장에 오류가 있습니다. 리 씨는 혹시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나? 올 때 그런 얘기는 못 들었나? 라는 질문에 쿠르스크를 해방하러 간다고 했다. 쿠르스크 그 지역에 우라늄, 핵 그게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핵 발전소가 있죠. 원자력 핵 발전소. 아,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건가라고 호응했습니다. 또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쿠르스크에 있는 전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리 씨는 우선 지금 전투 상황이 궁금하다. 쿠르스크는 지금 다 해방됐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기자가 아니다. 해방 못했다라고 답하자 리 씨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질의응답은 현 쿠르스크 전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는 애당초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에서 점령했던 영토에서 적어도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인천국제공항을 지키러 국회의사당으로 간 셈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전선에서 싸웠다면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싸운 것입니다. 또 리 씨가 전투에 참가했다고 주장한 12월은 이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주 영토의 40%를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며 차근차근 우크라이나 군인 수를 줄이고 영토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즉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에서 더 멀어졌고 한숨 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리 씨가 러시아군과 함께했다면서 러시아군의 전략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질의응답은 북한이 러시아의 핵, 원자력 이런 것들을 위해 파병했지만 현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로 조선일보가 영상 속 내용조차 이미 해석, 짜깁기한 점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임의로 해석해서 뒷말도 붙여주었습니다. 리 씨가 은폐했었는데 새벽 3시쯤 우크라이나군이 장갑차를 타고 장갑차에서 기관총으로 두들기면서 우리가 장악한 지역 병사들,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투하시켜가지고 초토화 작전 벌이는 무슨 날이라고 말한 것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은폐했었는데 새벽 3시쯤 우크라이나군이 장갑차를 타고 장갑차에서 기관총으로 두들기면서 우리가 장악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보내서 작전을 벌이더란 말이다.
그래서 거기 은폐지에 있다가는 다들 결단 날 상황에 있었으니까 이젠 뜨자 하고 거기서 철수해서 가는 도중에 또 무인기가 공격해와서 날 구해준 사람 1명, 2명 죽고 그러면서 나 하나 살아남았단 말이다라고 썼습니다. 뒷말은 실제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영상 속 질의응답 내용을 바꿔서 작성하거나 짜깁기 했습니다. 백 씨는 포로가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교육받은 게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답변을 침묵이라고 적었습니다. 백 씨는 막상 전투에 투입이 됐을 때 그때 좀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이라는 질문에 전투 참가하기 전까지는 그저 붕 뜬 마음이라고.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왔으니까. 다른 나라에 처음 와보니까 전투 참가하기 전까지 그런 붕 뜬 마음이랄까. 그런 게 있다가 일단 전투 참가에서는 처음 하는 전쟁이라고 해서 크게 놀란 것도 없고 생각지 못한 전쟁이라고 해서 놀란 것도 없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탄도 터지고 했을 때 두렵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에 무서운 것은 몰랐고 옆에서 쓰러지는 것도 보이고 그래도 굳이 무서운 것도 몰랐고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쿠르스크에 투입되니 어땠는가? 라는 질문에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왔으니까 전투 참가하기 전까지는 그런 붕 뜬 마음이랄까. 무서운 건 옆에서 전우들이 쓰러지는 것도 보이고 그래도 무서운 것도 몰랐고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명백히 의도가 다분한 짜깁기였습니다. 5번째로 답변 과정에서 어딘가를 본 후 답변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자가 있는 옆쪽이 아닌 앞쪽을 보며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리 씨의 경우 목을 길게 빼고 무언가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답변에서 뒷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를 추측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조선일보 보도와 마찬가지로 그간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발표되는 근거들에서는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돼 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상한 점들에 해명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도 비밀로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과 접촉해 리 씨와 백 씨를 만났다면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희한합니다. 일개 기자가 해외로 특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가면서 어떻게 정부에도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 정부 인사를 만나고 포로라는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특히 어느 서방 언론도 취재하지 못한 이들을 조선일보가 갑자기 취재해서 보도한 점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